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자다. 나는 그래도 중산층이라 그러나? 그렇다는 거는 어느 정도여야지 되나? 일단 빚이 없어야 될 것이고, 아무리 집이 있어도. 그리고 어차피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면은 25평, 30평 정도는 가져야 되겠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또 중요는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든 월급이든 뭐든 섞어가지고 적어도 부부가 빚이 없는 사람이 살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 600만 원은 매달 들어와야 그래도 사는 것 같이 살겠지. 그러면 그걸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살아도 이 미국의 중산층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 그 왜 비교가 안 돼? 자기가 차지하고 내 것이라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잖아. 나가도 부지 아파트 문만 열면은 공동이고 이런 것이 사는 걸까 싶어. 나는 몰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야.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겠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그거는 중산층에 못 들어가지 않을까. 내가 들어간 내 집의 입구 정도는 내 것이 있고 내 개인 출입구가 있어야지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공동으로 입구를 써야 한다 그러면 아파트 삶을 이렇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런 도시를 떠나서 살면은 오히려 기가 약해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야. 그것이 천공이 하는 말이야. 서울을 떠나서 지방으로 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가 약해서 그렇대. 서울에서 배견할 수가 없어서. 웃기는 소리를 하는 것이. 도시정글은 뭐야? 납부되는 소리지. 야극형식이 도시는 사람이 아니라고.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 위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우선되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빽빽히 많은 주거 공간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박스 속에 집어넣는 것이 우선이잖아. 그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지. 도시는 오히려 사람이 기가 모자라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급격화돼서 그냥 대충 층층이 들어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답게 지방에 내려가서 자기가 자기 거를 일구고 살려면 진짜 기가 세지 않으면 못 살거든. 그런데 그걸 거꾸로 말하더라고. 전공은. 그러니 다들 청년들이 다 지방을 버리고서는 끼역끼역 올라와가지고 고시원이니 이런 데서 산다는 게 이게 사람 사는 거냐고. 그 잘못 가르쳐서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놨다고 그거를 말하는 거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천공 같은 사람 말을 들으면서 그저 도시로 밀려가야 되냐고. 이 사람 진짜 큰일 났다. 위험한 사람이다. 이거 잘못 가르치면 우리나라 큰일 나. 오죽하면은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 합하면 전국의 반이 되냐고. 이런 편중적인 삶은 우리나라를 중산층이 없게 만드는 거야. 한국은 중산층이 없다. 극과 극으로 진짜 0.1%의 기득권들과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노무자들, 윤석열이 사람 취급 안 하고 우습게 보고 마구 짓밟고 가는 거잖아. 그들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된 내가 주제라고 그래. 저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지금 딴짓하고 있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부자들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만 자꾸 바꿔나가고,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는 중산층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그냥 그런 대로 살지만 조금이라도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빈곤층이다. 부채가 있거나 자기 집이 없거나 한 달 들어오는 돈이 500만 원,
90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빈곤층이다. 지금 삶에서는. 나는 이렇게 보거든.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아스팔트에서 뭐 한다고 살아. 이렇게 교통지옥에서 뭐 그런 도시, 그런 데를 헤매고 다니면서 한 끼에 10,000원이 너무너무 비싸고 아까운데 먹을 것도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을 내몰라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뭘 하고 있느냐. 한국의 중산층 없애기를 하고 있다. 아주 위험한 정책이지. 우리나라 선진화 되자마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겼어. 지금은 이제 전조지. 아직은. 이제 아주 급속도로 내려간다고 저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미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여기 사람들 시골인데 집 하나 지니고 이렇게 살려 그러면은 아주 기본으로 세금이 우리나라는 집에 재산세가 너무 싸잖아. 그런데도 난리를 부리지. 그런데 미국에는 재산세가 정말 말도 못하게 많거든. 빚이 없어도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10억짜리도 제대로 된 아파트가 아니라며. 그런데 여기 미국 시골에서는 한 5억짜리 정도의 집이면은 정말 넓게 편안하게 좋게 모든 걸 다 갖추고 멋들어지게 살 수 있는데 5억에서 10억 사이지. 그 정도인데 거기에 세금은 얼마나 되는가? 7, 8천 불에서 한 12,000불 정도 사이거든. 이 시골이 한국 돈으로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사이지. 그러면은 그거를 한 달로 나누면 10달로 나눠봐. 그러면 100만 원이 훨씬 넘지 한 달에. 그러니까 세금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집을 하나를 지니기 위해서 그러면 그 정도의 먹고 사는 것 뭐 하고 그러면은 미국의 중산층이라는 시골에서의 중산층이지 은퇴해서 다 살만하고 그 연금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이런 거 다 나오고 다 넉넉한 사람들이지.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들어가는 돈에 쓰이는 돈에 의료비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한 달에 10,000불 정도가 예상을 하고 살아야 돼. 10,000불 정도. 세금까지 다 해서. 한 달에 10,000불을 써야 되는 게 중산층이다. 미국에서. 한 달에 1,200만 원이 그 정도를 쓸 수 있게 그렇게 여유가 되어야지 이 시골에 조금 괜찮은 동네에 은퇴를 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한국에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겠어? 갑부 정도가 아니라 그런 노인층은 거의 없을 거야. 진짜 1%도 안 될 거야. 우리나라는 퇴직이라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퇴직 후에 뭔가 이렇게 연줄을 잡으려고 저렇게 비리에 붙어 산다고.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치라고는 없어. 다들 검소해. 그렇지만 스포츠카 몇 대씩 다 있고 즐기고 그런 거 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뭐 어떻게 막 내세우고 이런 거 하나도 아니야. 그냥 이 사람들 자기네들이 부자는 아니야. 그냥 살만해. 이러고 살거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산다 그러면은 꿈도 못 꾸는 거잖아. 한국에서 이 정도로. 근데 일에 매달리면은 시간이 없어서 즐길 시간이 없잖아. 그러면 그거는 사는 게 아니지. 살아봤자지. 그래서 그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꼬부랑 할머니 돼가지고 할아버지 돼가지고 이제는 팬데믹 때문에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65세 이상은 받아주는 나라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여행객도 차단시킬 거고 나라마다 여행객 와가지고 병 걸려서 그러면 그 나라가 또 책임져야 되고 이러면 되게 복잡해지거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돈에 매달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서로 집값 올려놓고 아파트값 올려놓고 숫자에 노예가 돼서 사는 거야. 그러니 평생 중산층에 못 들어가고 살아. 삶의 질이, 내가 말하는 삶의 질이 중산층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윤석열이 하고 있는 이런 정책은 그걸 더 극대화시켜서 완전히 갈라놔도 진짜 더 이상은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세계, 부자들의 세계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못 건널 강, 그 강을 가운데다 크게 만들겠다는 소리잖아. 그래놓고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무슨 아파트 지어서 분양을 어떻게 해주고 평생 빚 갚으며 살고 이런 것들이 좋은 정책인 양 막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비전이 없어. 이제 봐. 내가 그냥 말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자기네들은 그걸로 지금 부자인 줄 알아. 아파트 한 채 뭐 10억, 20억, 30억짜리 갖고 있다고. 그 반값도 안 돼. 팔려 그래도 살 사람이 없어져. 애를 안 낳는데 누가 사? 이제 그거 계산이 안 돼. 골칫덩어리라고. 어떻게 처분도 못 한다고. 일본은 벌써 그런 사회가 됐잖아. 줘도 안 가죠. 관리비가 많이 들고 손질하기 힘들어서 그거 안 된다고. 그런 사회가 금방 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돈을 빌려가지고 그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집 하나 마련한다고 산다는 거는 나는 좋은 방법 아니라고 생각해. 앞으로는 공짜로 나눠줄 거야. 거기에서 집 안 망가지게 잘만 관리하고 살면 살게 해주는 그런 공짜 집, 공짜 아파트먼트가 너무나 많이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돈 모으려고 그렇게 막 바득바득 애쓰지 말고 지금 현재를 정말 멋지게 살아라. 우리 젊은이들은. 그리고 저런 정책에 빠져서 겁내지 말고 나 이제 큰일 났네. 나는 절대로 내 집 하나 못 가질 거야. 이런 데 내몰리지 마라. 세상은 넓고 얼마든지 어디 가서든지 정말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만큼 세상 땅은 넓어요. 미국 시골에 한번 와서 한 달만 홈스테이 하고 가라 그래. 그러면 인생을 보는 그 눈이 확 달라질 거니까. 아파트 숲에서 빼닥빼닥 그러고 사는 거 아니거든. 우리나라도 얼마나 산이 넓고 갈 곳 많은데 모두들 조금 나와서 살으라고 널찍널찍하게. 그 돈 안 들거든. 아파트 그거 하나 팔면 그거에 반의 반값도 안 들어. 집 하나 멋지게 짓는데. 그러고는 좀 널널하게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이렇게 불려가면서 투자 잘 해가지고 이러고 살면 일 안 해도 살아. 왜 아파트에 묶어놓고서는 거기에서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거 뭐 빚 갚아야 되고 어떻게 그러고 살까? 우물안 개구리라서 그렇다. 바로 그 자기 옆 사람들 바로바로 옆에 그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 중에서 좀 잘된 사람들 쫓아가고 또 경쟁하고 나도 저만큼은 해야지 하고 그게 그냥 하나의 본복인 줄 알고 사는 거잖아. 그거 사람 사는 거 아니거든. 어떻게 해야지 사람다운 중산층을 이루고 살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거를 누릴 수 있는가? 너무 부자도 그 누리는 거 아니야. 그거 되게 피곤해. 그 부자 된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 너무 책임이 많이 따라. 그것도 좋은 거 아니야. 매일매일 먹는 거 걱정해도 그거 사람 사는 거 아니지. 작은 넉넉함과 그런 여유로움으로 사람들하고 별 그렇게 큰 돈이라는 것은 걱정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조금 더 넓게 보고 멀리 보고 그리고 우리 지구를 살리고 하는 내 자연 환경이 안 좋아지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거에 마음 쓰고 이렇게 사는 게 중산층이지 그 아파트 몇 평짜리 가지고 있고 그 빚내느라고 그냥 직장에서 안 쫓겨나야 되고 이러는 거는 그건 사는 거 아니야. 정말 많은 걸 놓치고 사는구나 사람들이. 나 그런 사람들의
관심 없어서 난 몰랐거든. 근데 이번에 내가 정치에 관심을 조금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갖고 보다가 보니까 알게 된 건데 너무 안타까운 거지. 저렇게 살려고 그렇게 아득바득거리고 저런 정부 저런 대통령 뽑고 이러는 거 이게 말이 되는가. 나 정말 마음이 쓰려. 직장을 안 가지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러고 살았던 게 오래지도 않았잖아. 몇 년 되지도 않았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네? 누군가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9 to 5 바퀴 돌듯이 그렇게 안 살아도 내 삶을 내가 꾸려갈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 그것을 터득하고 나니까 삶의 질이 다르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나의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해서 쓰고 지금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사람들은 그 숫자에 연연해. 그게 아니야.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의 질이 중요한 거야. 그게 주어진다면 남의 밑에서 막 그렇게 억지로 하기 싫은 일까지 해가면서 지금 월급 들어오는 시간 기다리고 그걸로 또 이건 내야 되고 저거 하고 이러면서 살아. 그거는 이 사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길들였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은 평생을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 사실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 그런데도 어떻게 나보고 집 며칠을 사고 막 이렇게 살았냐고 그러면 예술가가 돈이라는 것이 날 따라왔지 내가 돈을 쫓은 게 아니거든. 그게 뭐냐. 나는 내가 사는 내 삶의 질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는 그런데 눈높이가 있으니까 내 눈높이에 맞게 돈이 따라와 준 것일 뿐이야. 난 그렇게 봐. 그러니까 자기 삶의 질을 높이란 말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 자기의 그 품위에 맞춰서 사회는 나를 받쳐주게 되어 있어. 자연은 나를 그렇게 높여주게 되어 있다고.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 너는 너를 그렇게밖에 취급 못해? 그러면 사람들도 이웃들도 그 사람을 그렇게 취급해. 너는 그런 정도구나. 자기가 자기를 높이지 않는데 누가 높여줘? 그래서 스스로 고고할 필요가 있다. 고고라는 말은 나를 높이는 고고도 있지만은 때로는 거리를 돌아 사람들과 그렇게 그냥 멀피 다니면서 서로 막 도토리 키재기 하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의 격을 어떻게 떨어뜨리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좀 뚝 떨어져서 나 저러고 싶은가? 난 저렇게 안 살고 싶은데 좀 더 어떤 다른 삶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탐구를 해야지. 누구처럼 사는 거 이거 사는 거 아니라고. 왜 똑같이 살아봐? 아니잖아. 하느님이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다 다르게 만드신 건 다 다르게 살아보라고 만드신 거거든. 다 똑같이 사는 거는 그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를 다 낭비하는 거야. 하느님 지겨워서 그거 보기도 싫으실 거야. 너도 또 걔냐? 너도니? 얼마나 재미없으실까? 분간이 안 되실 거야. 얘가 쟤였던가 지금가? 다 모르잖아.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 살아볼 기회를 주신 하느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없애려는 그 한국의 중산층, 그 중산층을 놓지 말아라. 내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위치가 문제가 아니야. 나는 적어도 사람답게 그 나이에 맞게끔 격에 맞게끔 살 권리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주장할 줄 아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남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살 권리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사람의 인격을 볼 줄 알고 품위를 볼 줄 알고 그걸 서로 높여가고 그를 높임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사람답고 나답게 되기 위한 것이지 아파트 평수 나 하나 뭐 월급 얼마나 더 받고 뭐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해? 사람답지가 않은데, 품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중산층은 품격을 갖춘 그런 지성인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중산층을 없애려는 저 윤석열의 한국 중산층 말살 정책에 대항해서 젊은이들은 젊은 사람들답게 멋지게 살 그런 용기를 내라. 그것만이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길일 거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저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 삶을 만들어 주락펴락해? 이러면서 우리가 대통령을 야단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 너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돼. 가만히 안 둬. 그야말로 자기가 말했듯이 그냥 5년짜리 권력 그거 갖고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날 줄 알아. 이러고 국민들이 아주 눈을 부릅뜨고 야단을 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삶의 질 절대로 네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계속 높여가는 거고 그거 못 받쳐줄 바에야는 내려와. 이렇게 해야지. 세상에 아무리 곤두박질 쳐도 경제로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만들어놓은 그 기반이 너무나 튼실했다고. 그것 마구잡이로 지네들 좋을 대로 자기네들 독차지하려고 그러면은 가만히 두면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